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와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신이요,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다, 이런 말귀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본인의 독단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충성스러운 충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결정하고 심사숙고할 때는 반드시 실수가 없어진다. 전혀 없진 않겠지만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좋은 약을 입에 넣어야 됩니다. 입에 아주 쓰겠죠. 하지만 그 쓴맛을 참고 견뎌내야만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국가를 치리 통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충성된 신하의 충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간신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충신들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로 비교하자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갱지신이란 이런 참으로 역량 있고 충직한 부하들과 참모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윤 대통령이 역적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영웅이 되고 싶은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문고 제도 같은 것을 궁궐 밖에다 두고 그 신문고를 두드림으로 해서 신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역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웅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거는 이제 과거로 두 번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우유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법,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범죄 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이 길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리 이재명, 문재인 조국을 구속한다든가 혹은 윤과 한의 책임론을 거론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도로무공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현행범의 의미들 아시죠? 현행범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가 차고 넘치는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기에 대통령은 수년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선관위를 수사해야 합니다. 이 선관위를 수사하는 길만이 윤석열 본인도 살고 국민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러나 이 수사는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관련자들은 모두 극형의
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극형에 처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범죄 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마땅히 해체하고 대만 방식의 당일 투표 제도를 자리 잡게 되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헤쳐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을 먹고 유약하게 뒷걸음질 치다가는 결국 파도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숨기거나 덮어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먼저 확립이 되고 그 위에 사랑이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조작해왔던 저런 상습범의 범죄 집단, 이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많이 적화되고 기울어졌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수권자, 국가원수로서의 직무유기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범죄자보다 그 범죄의 행각을 보고서도 덮고 그냥 눈 감고 건너가는 것이야말로 더 큰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립된 지 60년이 넘도록 그간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거나 직무감사를 했다거나 법정에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예 대놓고 자신들의 자녀를 불법으로 채용하는 이런 더럽고 추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범죄가, 불법이, 부정행위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하나의 관례와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도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언행이 범죄 행위다라는 점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습적인 범죄 집단, 범죄자들을 보고서 대통령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덮어둔다. 이것은 선관위가 그간 60여 년간 진행해왔던 그 더럽고 추한 악질적인 범죄보다도 더 죄질이 나쁜 범죄가 되겠습니다. 자칫 이와 같은 범죄 집단들의 더럽고 추한 손을 통해서 개헌을 한다거나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연방제로 넘어간다고 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역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씨가 그렇게나 열망했던 고려 연방제, 북한의 승냥이 떼들과 연방으로 합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통일, 공산화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고 계시죠, 지금? 그런데 공산화가 된다고 했을 때 좋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빼앗기며 심지어 연애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그와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지금은요,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냉정해지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줄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줄 때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때입니까? 바로 이 나라의 불법과 부정을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앞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륜적으로,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 왕조 시절에도 왕이 정치를 잘못하거나 혹은 비리가 넘쳐날 때 혹은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반드시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왕과 함께 경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왕이 과도한 판단, 잘못된 판단,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지 않게끔 늘 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전 우리의 조상들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결기찬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수년간이 아닌 수십 년간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러 온, 범죄를 생활화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지 않는다. 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즉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대한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변화하는 이 동향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까지 국민들 내가 무시해도 돼. 내가 대통령이고 우리가 대통령실이니까 그까지 개돼지보다 못한 것들 무시해도 돼 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국민들을 무시했던 다른 나라의 지도자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그 부인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셔서 차우체스크 쳐보시고 그들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비아의, 아프리카의 최고의 멋쟁이 카다피, 리비아의 국가 원수 기억나십니까? 카다피가 마지막을 어떻게 어디에서 맞이했는지 역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철권을 휘두르면서 정말 하늘 아래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지도자였던 가다피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당시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영향도 있었다 하겠고 또 무슨 미국의 치밀한
공작에 의한 오렌지 혁명 후유증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며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동시에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쳐 버리게 되면 그 마지막은 그렇게 가다피나 차우체스크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의 통수권자, 국가의 국군 통수권 및 제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최고의 감독으로서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면서 이대로 이 땅의 부정부패를 덮어두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연스럽게 좌익들의 손에 이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에게 귀책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사가 걸린 위험하고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미동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요, 국민에 대한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켜주기보다는 냉정한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집단을 묻어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현명한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에 관습화되어 있는 부정부패로 속앓이를 하던 많은 국민들이 다 뛰쳐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전국적으로 노도 광풍처럼 일어나서 우파 진영의 모든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드는 숫자는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국한 시대의 영웅이 될 것이고 나라를 살린 가장 멋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부정부패, 불법, 몰상식,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직무감사를 받지 않은 초헌법적인 기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내부의 관련자들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은 자유우파로 역전되는 것이 일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좌익 좀비들의 극렬한 반대 시위가 있을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러선다거나 그들의 범죄 행위를 언제까지 참고 지켜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범죄와 모든 부정부패 근원을 차단하고 뿌리를 뽑아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그 병을 앓으면 굉장히 열이 나고 몸이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홍역을 치른다 하더라도 또 피하간에 피를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피가 나고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내 얼굴에서도 피가 나서
내 목숨도 사경에 처할 수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내 몸은 멀쩡하게 있고 남들만 몸이 상하게 해서 이긴다?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요,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바보들의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한다면 피 흘리기 전에 그만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 그러니까 그런 길이 두렵다고 해서 피해가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회복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 간악한 마귀들, 소위 인간 승량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 한반도는 자유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마지못해 생명을 연장하고 부지하는 실로 비참한 살아있는 생지옥이 돼서 마지막 삶은 결국 생명을 연명하는데 애를 태우다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참변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 특히나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받고 있는 저들은 극렬한 저항을 해올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지금 마지막 결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저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저 적들과 또 그와 같은 악랄하고 더러운 집단들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의 싸움과 전투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겠다고 하는 불태전의 의지와 결사항전의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북 좌익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악망하는 저들이 오히려 극렬하게 출몰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 땅의 빨갱이들을 바로 일망타진해 버릴 수 있는 가장 천재일우의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제2의 건국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참 기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다음으로 제2의 건국을 완성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만큼이나 이 땅의 빨갱이를 소탕한 강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재 상황의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역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웅이 될 것인가, 이 점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은 그 어느 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열망하고 있죠. 그러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주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께서 칼럼을 썼던 것처럼 김대중 칼럼에 쓰인 김대중 논설위원회 예상과 바람대로 그와 같은 장면이 결국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누구든지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실천에 옮겨서 그리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보았듯이 목숨을 걸었던 그 영웅들은 대부분 삶을 마지막을 그야말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고, 그리고 이 중원에 대제국을 건립했던 태무진 징기스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인도까지 아테네 지역을 출발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 쓸어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진출해서 일찍이 요절은 했지만, 이처럼 극한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했던 자들은 결국 성과를 내고 거대한 성취물을 만들어서 역사의 위대한 위인으로서 한 걸음 한 발짝씩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께서 생즉사, 사즉생을 말씀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죽고자 하면 살겠지만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의료계획 30년에 못다한 꿈을 이뤄야 된다. 그 30년 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대중 씨가 의료 공산화를 통해서 이 나라 의료 제도를 붕괴시켜버리려고 했던 그 의도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엑스포를 맡겼던 실무총책임자가 과거 김대중 청와대에서 국정상황 실정을 했던 자인데, 돈을 그렇게 물쓰듯이 몇백억을 썼는지 몇천억을 썼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얼마? 129대 21인가로 졌죠. 그 짓을 해놓고도 무슨 얼굴로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안성에 출마했다가 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그 한문섭인가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져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가장 오른쪽의 우익이라 하더라도 그 동네는 보나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요, 국민 여러분께서 해야 될 또 다른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박정희 대통령, 절체절명의 위기를 정면 돌파해서 이겨내서 대한민국을 우뚝 선진국 반열로 올렸던 전두환 대통령, 이 세 분의 역사관과 사생관,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행했던 그 무실력 행했던 사례들을 본받아서 그 세 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미래의 지도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처럼 유창한 외국의 실력과 함께 국제 정세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카스라 데프트 밀약 같은 과거사를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면 그 심판, 카스라 데프트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빨리 캐치업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응책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와 같이 기민하게 국제정세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시각이 없다라면은 대통령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변별해서 판단하는 훌륭한 참모를 둔다면 비교적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없이, 그리고 청빈하고 근검전략하는 그런 자세가 없더라면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나세요? 뭐 11억 대 궁정도에서 시바시각을 마셨다. 양주죠. 그러나 그분이 대체적으로 술 마시는 광경은 뭐죠? 참모들하고 혹은 국민들하고 막걸리 한 사발 같이 마시는, 네? 총각무, 뭐 김치 조각 이런 거에다가 그런 서민적이고 근검하는 대통령 박정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의 김정희처럼 수천만 원 하는 꼬냑, 네? VSOP도 안 먹어요. 꼭 프리미엄급만 먹는데, 만약에 대통령직에 앉아서 그런 곳에 탐닉한다 그러면 대통령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11.6이라는 이 나라의 끔찍한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범죄수사단장의 자격으로 보안사령관 직위를 지키면서 이 땅에 음침하고 더러운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검거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국통, 범맥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게 됐고, 그 결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 와서 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그런 용맹하고 지략이 있으며 미래와 현실에서 뚜렷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없으면 국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이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제목이라 그러면 찾아서 추대를 하시고,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벌어들인 그 이익금들 가운데 일부를 좀 기부를 하셔서 이 나라를 재창조하고 제2의 건국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자유민주주의를 추앙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일종의 사이비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중도라 그러면서 왼쪽으로 경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10 총선이 자유우파 인사들이 공천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극좌 세력인 친북 세력들, 경기 동부연합의 지령을 받는 세력들, 평양이 지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우익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회주의, 좌파 진영인 국민의힘당, 이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서로 치고받고 결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유우파 인사들은 그 링 위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자유우파의 뭐 패착이었다, 실패다, 그러지 마세요. 애시당초부터 자유우파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불공정한 게임이었습니다. 한동훈 씨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천거하고 운영했는지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굳이 제 입으로 얘기 다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좀 더 냉정해 주셔야 됩니다. 냉정하고, 그리고 사태를 올바로 바라보는 침착한 이성적인 태도가 앞으로 많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자, 곧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확실하게 지고, 그리고 반중 친미를 분명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온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무슨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5선이다, 6선이다, 4선이다 떠들고도 있지만 그 모습의 면면을 보고 있노라면 구역질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국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말은 3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냉정히 보십시오. 아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아마 22대 국회가 개원되는 순간 바로 물밀듯이 밀어붙일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자유우파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내고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을 줄 테니까 넌 나에게 을을 다오. 나는 A를 양보할 테니까 너는 B를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뒤로 뒷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사례가 나왔습니다. 임혁백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했던 사람과 그리고 함성득 고대에서 정외과 교수라 현재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을 하고 있는 함성득 씨. 이 두 사람은 과거 고려대학에서 교수를 같이 해봤던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을 대신해서 사전에 만나서 물밑 조율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백기투항을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외교 군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방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이 지난 2023년 9월 27일인가요? 있었던 유창훈이라고 하는 그 영장 전담 판사 이자가 그 법정에서 그 애걸복걸하고 그 흐느끼듯이 목소리에 울음 섞인 말로 호소하는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고, 못한 게 아닙니다. 구속시키지 않고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자들이 이 나라에 날뛰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나 품위가 있고 격조 있고 수준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식인들과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범죄자들이 날치는 이런 참담하고 수준 없는 국가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해방 이후,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 이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거지의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올라섰어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불렀죠. 배가 너무 불렀어요. 그리고 겸손할 줄 모르게 됐습니다. 자, 버리는 음식이 수천만 톤 넘어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버리는 물건들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이라도 그냥 실직나면 버려버리는 이렇게나 풍족한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짐에 가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땀 흘리고 살을 빼야만 하는 나라. 그러나 바로 40-50km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 있는 이런 나라. 그건 나라도 아니죠. 범죄 집단들을 소굴이니까. 그러면 빨리 해야 될 일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언제까지 이러고 머뭇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구국의 총참모총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 제2의 이승만,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 이 세 분의 모습을 다 합친 분이면 더욱 좋겠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구국의 결단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경입니다. 감사합니다.